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는커녕 하루하루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해서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자유로의 길을 찾다 발견한 방법 중 하나를 지금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책, 레버리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고용자 아니면 고용인,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입니다.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봅은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가정적이고 순종적이고 조용한 정규직 회사원이죠. 겉으로 보기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냥 지나치게 될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1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 그가 근무 시간에 이베이나 페이스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봅의 회사는 조사관을 고용하여 봅의 불규칙한 근무 태도와 온라인 사용 기록을 조사했고 그 결과 그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아웃소싱 업체에 1년 동안 3,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회사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 업체의 업무를 의뢰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리한 업무의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탁월했죠. 그러나 그는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만일 5년 전에 제 회사에 법 같은 직원이 있었다면 저 역시 그를 해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그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처리한 그 방법을 배워서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것입니다. 법의 사례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관습적인 고용 형태와 업무 방식이 줄어들고 혁신적인 대안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23년 동안 공부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직업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바닥인 저임금의 일자리를 구한 다음 40년 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할 일은 너무 많고 여유 시간은 너무 적다고 불평하면서 강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또한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입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시간을 가장 크고 지속적인 부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지만 성취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시간 낭비를 근절하는 시스템입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은 위임하는 기술입니다. 레버리지는 정신없이 바쁜 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에 목표와 비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상기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입니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행복과 성취를 절대 나중으로 연기하지 않고 지금을 즐기도록 돕습니다.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의 규칙을 깨뜨리고 관습과 일을 수행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복과 시간 낭비를 배제하며 높은 수준의 성공과 성취로 향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름길입니다. 레버리지는 40년 후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한 번의 긴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짧은 은퇴 생활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레버리지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 공허감과 불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공과 발전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탐구하는 심리학입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를 자연스럽게 조율하고 당신의 깊은 내면이 원하는 변화를 창출할 명료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과를 끝내고 자신에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시간은 천천히 소멸하면서 우리를 지나치는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런 시간을 아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점을 명확히 하라. 당신이 해야만 하는, 당신에게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차별화하는,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외의 일은 적당히 하고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하니까요. 당신의 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모든 것들은 제외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돈을 벌고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체감할 때, 열정이 곧 직업일 때, 도전과 만족을 동시에 느낄 때, 그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마감 기한에 압도되지 말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약간 땀이 나기 시작할 때 포기하는 것은 나약함이죠. 그러나 포기가 나약함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거나 보상이 형편없는 일이라면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고 강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할지, 어떤 일을 배제할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축학 학사 과정을 공부한 지 2주 만에 나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154주 동안 그 공부를 계속했었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내가 출석하지 않는 것을 보고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나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잃어버린 3년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미래의 시간까지 잃어버렸던 것이었죠. 당신이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하는 일은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래도 안 죽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목표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지, 아니면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목표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하라. 먼저 당신이 매주 일하는 시간의 총량을 더해 보십시오.
돈을 버는데 들어가는 전체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5시간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시간 동안 돈을 얼마나 버는지 계산해 보죠. 여기에는 급여, 배당금, 이자 등의 모든 수익이 포함됩니다. 모든 소득을 포함시키되 선물이나 대출은 제외한 금액을 더하십시오. 만약 일주일에 약 70만 원을 번다고 치겠습니다.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월 소득을 4.3으로 나누어서 주당 소득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 총액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당신의 시간당 소득이 계산됩니다. 70만원 나누기 45시간은 시간당 약 15,500원이죠. 이제 당신은 15,500원을 초과하여 벌 수 있는 일은 직접 해야 합니다. 그 일이 당신의 레버리지 목록에서 할 일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15,500원 미만의 금액을 지불하고 위임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위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초과 근무를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내 시간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은 직접 하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시간 가치보다 낮은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일을 모두 레버리지 하는 것입니다. 아웃소싱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직접 거래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가난해질 것이고 당신이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생산수단을 확보하라. 돈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레버리지는 생산수단에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 사람과 시스템에 의해 일이 운영되게 하고 자신은 운영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축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은 비즈니스, SNS, 부동산,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실물자산, 파트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당신이 돈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며 시간을 투자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돈은 중요한 게 아니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화폐라는 보편적인 교환 수단을 사용하는 체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권은 두 가지 뿐입니다. 돈의 흐름을 이용하여 부를 쌓던지 돈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결국 부를 쌓은 사람에게 고용되는 것이죠. 적어도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의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레버리지는 연금이나 은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나중을 위해 행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고양된 삶입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할 것인지, 레버리지 당할 것인지. 여기까지 롭 무어의 책 레버리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레버리지 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레버리지 당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부끄럽게도 늘 후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경제적 자유에 닿기를 바래왔지만 여태까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레버리지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원하는 삶을 위한 노력에 레버리지를 한번 실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경제적 자유를 기원하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